종가 공략주로 이어갑니다.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 화상 연결할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오늘 종가에 공략할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DPC입니다. 이 기업은 고압 변성기 제조 및 판매 영역 기업으로서 동사의 사업을 크게 제조와 투자로 볼 수 있는데, 이 제조 분야는 전자레인지용 고압 변성기 등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투자 분야는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및 벤처 투자 조합 운영, 그리고 사모펀드 운영 등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를 주목해볼 만한 이유는 이 방탄소년단의 소스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기업 공개, 그러니까 IPO 추진으로 인하여 기대감을 좀 보여준다는 점인데요.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최근 국내 대형 증권사와 외국계 기업의 상장을 위한 입찰 제안서 RFP를 발송한 점이 있는데,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방탄소년단의 소속사로서 이 기업 가치가 약 1조 원을 넘는다고 보여질 수 있는 만큼 이 3개 엔터사의 시가총액을 바로 넘어설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이슈가 조금씩 왔다 갔다 거리는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지만은, 이전 DPC라 이제 관련해서 이런 방탄소년단, 그러니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공식 입장을 밝혔을 때는 좀 이제 약간 조금씩 이게 좀 뒤로 물러서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지만은 결과론적으로 어느 정도 나와준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대해볼 만한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 방탄소년단 자체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는 그룹이만큼 탈아시아권 것을 감안했다라고 해가지고 1조 원이 넘는다라는 책정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런 시점에서 방탄소년단이 어느 날씨는 또 컴백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테마성 이슈가 좀 나와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 준비가 어느 정도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어 보이는 만큼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런데 왜 이러한 이슈가 동사의 기대감을 보여주는지 잠깐 좀 짚고 가자고 한다면, 이 동사의 대표이사가 스탁 인베스트먼트의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탁 인베스트먼트에서 빅히트 엔터에 1천억 원가량 투자를 한 점이 있고요. 빅히트 엔터가 상장 시에는 주주로 있는 만큼 이런 스탁 인베스트먼트의 자회사인 동사 또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보실 부분은 일봉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제 조정폭이 좀 크게 나왔다가 어느 정도 좀 흐름 안정세 되어지다가 오늘 크게 떴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조정 이후에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보여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어느 정도 발생된 점은 이전에 이때 18년도 11월 13일 날 9,250원대를 크게 올라왔었는데, 이전에 보시면 갭을 좀 발생시킨 점이 있습니다. 이런 갭을 좀 메꿔줘야 되는 부분들이 보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흐름들이 좀 보여질 수 있다라는 점도 있고요. 이 부분을 조정폭을 가져가면서 박스권을 흐름을 가져가다가 매물을 좀 격하게 쌓은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빨간색으로 보이는 300선, 이 300선 위로 계속적으로 돌파하는 모습들이 다시 보여준 점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또 보여준 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실제로 이 동사의 주가가 계속적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을 기대해볼 만하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목표가는 7,100원, 손절가는 5,100원으로 설정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1월 31일) 금요일입니다.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조금 전 속보를 통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4명이 추가되면서 국내 총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라는 속보가 뉴스로 보도가 됐습니다. 또 간밤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커져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증시 일단 오늘 하루의 흐름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어제 깊은 낙폭을 기록하고 오늘은 양시장 모두 0.7% 내외 오름세를 보이면서 기분 좋게 또 오름세를 보이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한시를 기점으로 또 원달러 환율 1,190원 가까이 올라가고 외국인들의 매도량 점점 늘어나면서 지수가 상승분에 모두 반납을 하고 하락으로 반전이 됐습니다. 여기에 3시에 확진자까지 추가됐다라는 뉴스까지 나오면서 더욱더 낙폭이 깊어졌던 오늘 하루 장이었는데요. 마감가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이틀 연속 1%대 내림세를 보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은 1.35%까지 밀리면서 1,119원 01포인트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이틀 연속해서 2%대 내림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칩니다. 2.1% 하락입니다. 642.48포인트까지 후퇴를 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환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1,19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장중 1,192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였었는데요. 계속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0.5%까지 올라갑니다. 1,191원 10전에 최종 종가가 형성이 됐었고요. 아시아 증시 보시면 일본은 그래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23,000엔선이 무너지면서 종가 형성했었는데요.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합니다. 0.9% 오름세 23,205엔대에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제 항생지수도 많이 밀렸었는데요. 현재 오전장에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금 조금씩 낙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약보합권 정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본토 증시는 이제 2월 3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개장한다라는 점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간단하게 점검해 보시죠. 오전장과 오후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 점 딱 보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전장에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일제히 반락이 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오늘 나란하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모두 상승분을 반납하고 삼성전자가 56,400원까지 조금 밀려 내려가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어제장 잘 버텨줬던 삼성바이오도 49만 원 선이 무너지면서 2.1% 내림세를 보이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전반적으로 현대차, 현대모비스도 많이 밀리면서 거래 마쳤고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도 오전장에 좋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분위기가 마찬가지인데요. 그래도 실적이 기반되어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톡스 쪽 휴재 메디톡스는 빨간불이 유지한 채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헬스케어가 본주는 반락됐지만 헬스케어는 그래도 빨간불 유지되면서 거래 마쳤네요. 2.1% 오름세 보이면서 57,20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휴젤은 1% 가까운 오름세 하지만 음봉으로 전환되면서 거래 마쳤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2.8% 내림세입니다. 특히 조금 특이점으로 보실 수가 있는 게 KMW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락세가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한 뉴스가 전해진 건 아니지만 수급상의 문제로 계속해서 급락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5만 원 선까지 깨지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장대 음봉 나옵니다. 5.6%까지 조정이고요. 49,550원 나타내면서 KMW가 계속해서 좀 급락을 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한 뉴스가 없다라는 점이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감염 환자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 전해드렸는데요. 여기 관련주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진단키트 관련 쪽으로 그리고 폐렴 관련된 약물 쪽으로는 대부분 반락이 됐지만 마스크 관련주들은 여전히 시세가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오늘은 맥스토렉라는 종목들이 상한가 가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웰크론과 50 그리고 모나리자까지 다시금 20% 넘는 급등세를 유지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KM까지도 21% 오름세를 보이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전반적으로 마스크 관련주들이 다시금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손소독제 쪽으로 체크해 보시면요. 손소독제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일이라는 종목이 11% 오름세 보이면서 역시 전반적으로 우한 폐렴 관련주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테마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정치 테마주도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테마주가 이번에는 인물 관련주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2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 찾기 오늘 굉장히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관련주가 4가지 정도로 오늘 좁혀진 모습이었는데요. 4가지 정도에서 3종목에다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서현이라는 종목도 상한가, 모베이스전자, 아이크래프트까지 이 3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고요. 대형 포장도 상한가 근처까지 갔던 종목이었는데 상한가는 조금 풀리면서 거래 마쳤네요. 그래도 22%까지 오름세를 보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론조사에서 2위를 차지했다면 1위는 여전히 이낙연 전 총리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낙연 전 총리의 관련주는 오늘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남선 알미늄 7%, 남선 알미늄 우선주까지 8%까지 급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낙연 관련주, 윤석열 관련주들의 시세가 굉장히 반대되고 있다라는 점까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분기 어닝 시즌입니다. 오늘 금요일 이제 한 주 마지막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지난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K하이닉스가 오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지는 않았지만 컨퍼런스콜에서 앞으로 실적 1분기부터 개선이 자신이 있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장 초반 굉장히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97,500원까지 올라오는 모습 보였었는데요. 워낙 시장이 부진하고 또 매도세가 거세지다 보니까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채 거래 마쳤습니다. 0.5% 내림세 93,500원 나타내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고요. LG 디스플레이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앞으로 1분기, 2분기, 이번 연도 실적 잘 나올 것이다, 자신이 있다라고 밝히면서 역시 LG 디스플레이 4%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LG 디스플레이는 실적이 안 좋을 게 좀 전망이 됐기 때문에 리스크 해소 정도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15,400원까지 올라와주면서 장대 양봉 기록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에 제일 실적이 잘 나온 쪽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쪽은 바로 SBS입니다. SBS 10% 급등하면서 21,90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실적의 호조 그리고 주가까지 여전히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이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S-OIL은 여전히 정제 마진도 안 좋고요. 업황에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실적까지 잘 안 나왔습니다. 오늘 하지만 0.5%까지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1.1% 내림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실적 역시 잘 나오지 않았고요.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16% 정도 내려온 수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은 16,850원 나타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잠시 후 4시부터 컨퍼런스콜 통해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일정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4% 오름세 14만 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어제 장 끝나고 오스템 임플란트가 실적 발표했는데요.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오늘 3.5% 오름세를 보이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또 LG전자도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은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지만 실적은 영업이익은 잘 나오지 않으면서 주가 방향 역시 밑으로 트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1.9% 하락 65,900원 나타내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특징주까지 점검해 드렸고요. 수급 상황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가보시죠. 외국인들이 4,234억 원 팔아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개인과 기관 1,700억 원, 2,700억 원 사들이면서 거래 마칩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기관 홀로 사들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400억 원 정도 사들이는 모습이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그 물량을 팔아내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1월 31일 금요일의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